도내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며칠 사이 포근한 날씨 속에 봄이 왔음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반가움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겨울에 이어진 극심한 미세먼지에 봄철 황사까지 더해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도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황영주 강원일보 영서총지사님, 정유선 강원도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겨울 3한3이라고 하죠.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이다라는 이런 신조어까지 나왔어요. 한파보다 극심한 미세먼지 등으로 좀 고통스러웠는데 미세먼지 개념부터 짚고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날씨 보도를 보면은 날씨가 좋냐 안 좋냐, 또 비가 오냐 안 오냐, 그렇죠. 이 정도의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일 정도로 네. 또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한3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그 관심이 또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세먼지는 그 머리카락보다 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작은 물질로 네. 대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제 그 직경 한 10마이크론 정도 이하로 이렇게 지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 물질들 말하는데요. 네. 이제 석탄, 석유 등의 이런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데서 이제 발생을 하고, 또 자동차, 가스, 배출가스 이런 데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기관지를 거쳐서 이제 폐에 흡착되어서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네. 아주 그 위험한 그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름이 2.5 마이크론 이하를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그 미세먼지 예보 구간을 보면은 0에서 30 정도면 아주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31에서 80 정도면은 보통.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00에서 114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가 이제 나쁨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오늘 200 그 수치를 넘겼는데, 네. 이제 매우 나쁨. 그리고 이제 300일 이상도 매우 나쁨이지만, 이때는 이제 실내 생활만 해야 되는 거고, 그 201에서 300 정도에서는 이제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봄이면 찾아오는 좀 불청객이 있잖아요. 방금 네. 말씀해주신 바로 황사인데, 황사랑 이제 미세먼지 차이가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북부 지역이나 네. 몽고 있는 사막지대에서 일으키는 그 흙먼지 바람이 공중에 떠 있다가 이제 내려오는 것들을 말하는데, 주로 이제 그 저기압의 활동이 왕성한 3월에서 5월 사이에 주로 발생을 하고,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의 황사 때문에 고민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황사가 이제 우리한테 위험을 주는 게, 중국에서 날아오면서 중국의 이제 동부 지역 이쪽에 이제 그 공장 지대를 거치면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카드뮴, 뭐 이런 그 규소, 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날아오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황사에 대한 주의를 했는데, 미세먼지보다는 덜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황사는 모래바람, 네. 그리고 미세먼지는 산업 활동에 따른 먼지, 그래서 경제적 활동에 따른 먼지이기 때문에 황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모래바람이라고 흙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미세먼지는 자동차나 이런 공장 매연, 뭐 그 화력 발전소의 그런 그 배출되는 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대기 오염으로 전 세계에서 연간 사망하는 인원이 7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교통사고 사망자는 몇 명이냐? 전 세계적으로 그 WHO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25만 명입니다. 그래서 12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데, 대기 오염에 따른 폐질환 이런 것들로 사망하는 인원이 700만 명이라면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극심한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숨 쉴 수 없는 날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미세먼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사실 이제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으로는 1일 평균 25 마이크로그램, 그다음에 1년 평균 10 마이크로그램이 넘어가면 미세먼지가 이제 유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기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WHO 기준의 2배 정도 되고 미국이나 뭐 일본에 비해서도 높았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서 작년 3월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의 기준으로 맞춰서 그 WHO 기준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1일 평균 35 마이크로그램 그다음에 1년 평균 15 마이크로그램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주의보도 발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가 있으면 마스크를 쓰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고 폐 질환에 대한 문제를 예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미세먼지는 이 안에 그 말씀하셨듯이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비소도 있고 질산염, 황산염 등이 있는데 크기가 워낙 작아서 이게 인체에 축적된다는 것이 문제고요. 이렇게 인체에 축적되는 경우에는 단지 그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이게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뇌 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동맥경화증도 유발하고 심지어는 뭐 중풍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당연히 암은 많아지고 조기 사망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요즘은 당뇨병이나 우울증 같은 만성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도 봄이 되면 환해지고 날씨가 좋아야 기분이 그쵸. 좋아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네. 모두가 좀 우울하잖아요. 날씨가 흐리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미국의 암학회에서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그 초미세먼지인 PM2.5의 농도가 네. 10 마이크로그램 올라갈 때마다 사망률이 일반인 같은 경우는 7배, 그리고 그 폐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환자인 경우에는 12%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요즘 이제 출생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 출산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폐 기능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만연한 그런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폐 기능 자체가 한 80% 정도 약하게 네. 태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그 황사와는 다르게 산업 발전에 따른 결과물인데 네. 충남 당진이 우리나라의 최대의 화학 발전소가 있잖아요. 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진폐증, 사실은 거기에서 석탄이나 뭐 이런 걸 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신데도 폐질환이나 진폐증 환자가 많고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굳이 종사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부병들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결과들로 이게 그 미국에서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하면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 방금 당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도시인 서울과 그런 수도권만큼 미세먼지 차이가 없다면서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제가 강원도에 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강원도는 날씨가 깨끗하냐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서울 바로 다음으로 높을 정도로 때로는 서울보다 높을 정도로 미세먼지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강원도도 2018년 기준을 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53건이 발생하고 경보가 2건이 발생해서 총 55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강원도 지역을 보면 2015년에 그 이런 대기 오염을 측정하는 관측소가 불과 6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19년 기준으로 한 21개 정도로 늘었고요. 올 1월에 6개가 더 추가돼서 그 대기 오염을 측정하고 있고 이것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그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기준으로 하면 초미세먼지 발생이 철원이나 원주는 매우 나쁨 수준이고 춘천, 양구, 홍천, 횡성, 영월 같은 경우도 나쁨 수준입니다. 사실은 이제 영동 지역이 그나마 좀 보통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서 어느 곳도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특히나 더 심각한 부분에서 원주 지역이 좀 강하게 심각하게 나타나는데요.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화학 발전소,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이외에도 강원도 지역에도 이제 그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제철소, 그다음에 소각장, 건설 현장, 그다음에 선박의 대기가스들에서 나오는 가스들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강원도가 청정 지역을 유지하는 데 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강원 일보에서도 극심한 미세먼지로 달라진 생활 패턴에 대해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은 실제 체감하기에 좀 어떠신가요? 그 환기를 잘 못 시키고요. 네. 밖에 나가서 좀 저도 걷는 걸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무섭죠. 예,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말에는 항상 레저 활동을 했었는데 네. 미세먼지의 그 예보를 보고 그 주말 레저 활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저녁에 누가 저녁을 먹자고 약속을 하면은 안 합니다. 일단 나가기가 겁나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또한 이제 그 어린이들 놀이터나 이런 데 가면은 항상 그 저녁에, 낮에는 어린이들 놀이터에서 놀고 저녁에는 뭐 공원, 원주 같은 경우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네. 운동하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날씨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그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미세먼지가 뭐 개개인이 그걸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미세먼지다. 경제보다도 더 먼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다거나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참 두려워졌어요,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좀 대대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요. 네, 강원도에서 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뭐 작년에도 대책을 내놨고 올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2개 분야의 1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28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5가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 대책으로 10가지 대책이 있는데 뭐 미세먼지 경보주의보를 발령하고 운행하는 거,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 활동, 얼마나 위험한가를 도민들이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거,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에 미세먼지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의 미세먼지 지수를, 그리고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을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장기 대책으로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자동차 경유차, 오래된 경유차를 또 이제 뭐 지원금을 통해서 빨리빨리 폐차하도록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보일러 배출 가스도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도시 숲 조성, 그리고 청소차를 상시 운영해서 조금 물을 뿌리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원하고, 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같이 협의하는 협의체도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모든 뭐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경로당 같은 취약계층이 좀 많이 활동하는 곳에는 그 예산을 들여서 그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설치 운영하는 비용을 좀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대책들이 그 커다랗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말로만 들어서는 좀 다방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들리긴 하는데 사실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서 대책이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실효성이 좀 논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에는 의문이 드는 대책들입니다. 그게 이제 그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발생을 한 뒤에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뭐 이런 대책도 필요하죠. 당분간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미세먼지 하면은 우리 전문가들이 중국의 그 공장의 그 매연 가스들의 유입, 이걸 한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북한에서 한 15% 정도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또 원주가 가장 심한 이유는 무슨 뭐 그 미세먼지가 발생을 해서 치악산에 뭐 막혀서 못 넘어간다, 태백산맥에 막혀서 그대로 가라앉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산업 발전, 그리고 인구 증가, 원주가 높은 건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동차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더불어 삼겹살집도 많을 거고, 그래서 당연히 숲도 많이 피울 거고, 또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공사장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럼 미세먼지 많이 날릴 거고, 황사 많이 날릴 거고,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남의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화력발전소, 동해안의 화력발전소나 뭐 영월이 조금 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그래서 뭐 태양광 에너지랄지 풍력 발전 단지랄지 대체 에너지를 발굴하는 데 좀 신경을 써야 하고, 그리고 이제 노후 경유차 이런 그 제한도 좋지만은 영업용 택시 또 대중버스들 수소 전기차로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교환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비전문가로서 상식적인 생각으로 영업용 택시만 수소 전기차로 해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의식 함양하는 데 좀 중점을 둬야 할 게, 뭐 네덜란드나 외국 같은 경우 대부분 학생들이 하교할 때 자전거로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날씨 좋은 날은 학부모들이 좋은 차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로 바래다주고 자전거로 학교 태우고 오고, 이런 그 시민의식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에 전기차로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구간에 가면은 일반 차량이 전기가 그 전선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구간은 전기차로 갈 수 있도록, 그건 이제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근본적인 단기간에 그 무슨 뭐 공기청정기 지원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뭐 인공 강우 실험하고 그러는데, 실효성 있는 걸 먼저 실효성이 저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고, 그런 예산들을 근본적인 대책에 좀 투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미세먼지에 대한 논란은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그러면 갑자기 2017년, 2015년, 16년, 17년 이때 발생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 80년대 후반에 이미 미세먼지에 대한 공익 광고가 만들어질 정도로 사실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들, 대책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베이징이 문제가 되니까 그 미세먼지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고,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의 80% 이상이 그 중국발이다라고 뭐 환경부나 국립환경원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원인이 거기에 있다면 사실은 대한민국 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실제 2017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때만 해도 60에서 70%는 국내의 요인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 갔고요. 2017년 그 시점에서 중국은 베이징 부분에 미세먼지는 굉장히 많이 낮췄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럽의 선진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보다 더 빨리 미세먼지로 인한 뭐 사망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책으로 내놓는 것이 마스크를 써라, 뭐 집 안에서 활동을 해라, 네. 환기는 하루에 3번 하는데 환기와 동시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건 단기적인 처방밖에 되지 않고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얘기한 것처럼 화력 발전을 뭐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도 뭐 거리를 줄인다거나 대수를 줄인다거나 수소 전기차로 바꾼다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고 정책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만으로 딱 대책을 내놓기에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처방을 같이 봐야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택시 운행은 전부 다 수소 전기차로 바꿨고요. 그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그 출퇴근 시킬 때 아이들 등하교를 시킬 때 부모들이 자전거에 태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런 중소 지역으로 올수록 서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지만 중소지방으로 올수록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등하교를 부모님이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 그 환경과 관련한 대기오염에 대한 정책을 다양한 다각도의 방향에서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맞춰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노력들이 있다면 좀 어떤 네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아까 지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나라가 그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적인 수준이고 그리고 화석연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쓰레기 발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커다랗게 뭐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 전기차로 바꾸는 건 국가적인 정책과 시책이 필요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각자의 노력으로 따진다면 쓰레기를 좀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도 좀 줄이고 네. 그리고 자동차를 타지 않고 가능하면 대중교통과 걸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이렇게 바꾸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미세먼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중요한 건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강원도민들의 개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신 황영주 지사장님, 정유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